야, 사건이 이렇게나 많이 터졌는데 범인이 아직도 못 잡았다는 게 말이 돼? 너네가 짬밥 1, 2년 차냐? 1, 2년 차려고. 아유, 이거 진짜. 브리핑이나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강호순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강호순 사건은 2006년 9월에 잡힐 때까지 8명의 피해자를 성폭행 후 살해한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새끼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강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바로 잡아먹었고 수감 후에도 100% 자신만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특이점으로 다른 연쇄살인마들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 가족 환경이 상당히 유복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 서남부 일대 정남규 사건 브리핑한다.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 2년간 서울 경기 지역에 걸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의 중상자를 낸 쾌락살인범이다. 연행될 때는 카메라를 보고 웃기도 했고 조사를 받을 때는 사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대담한 녀석이야.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 강간, 폭력 등에 시달려 왔었고 군 복무 중에서도 가혹행위를 많이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은 주로 저소득층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브리핑한 사건들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심리학 전문가들 컨택해봐. 예, 알겠습니다.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같은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들은 당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이코패스에 근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아 자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억제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수사에 협조하게 된 울서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 전예진이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해본 결과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과 편도체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전두엽은 대뇌의 앞쪽 부분에 위치해 있는 기관인데 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의식적인 분석, 이해, 통합, 결정, 계획, 실행, 그리고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엽 부근에 있는 뇌신경의 통증 체계에서 L타입의 칼슘 이온 통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세포 속에 칼슘이 아주 낮은 농도로 있다가 밖에서 칼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칼슘이 세포 내에 여러 가지 단백질에 영향을 주면서 세포와 기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만큼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킹스 칼리지의 데클렌 멀피 교수가 이끄는 교수팀은 MRI를 이용해 여러 명의 사이코패스 뇌를 관찰했습니다. 이들 사이코패스들은 무계획적인 살인, 여러 차례에 걸친 강간, 혹은 살인 미수 등의 범행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 이들의 뇌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아나전두피질 사이를 연결하는 갈고리 다발의 구성이 정상인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갈고리 다발의 구성이 부실할수록 더욱 잔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엽과 편도체 이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자책과 공포를 느끼는 보통 범죄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영철이나 강호순, 정남규 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들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무감각함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연쇄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심리 전문가 오로라입니다. 사이코패스를 분석해봤을 때 그들과 관련된 유전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RXN3와 MAO-A 유전자인데요. NRXN3 유전자는 공감 능력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IBS 연구진의 결과 NRXN3 유전자가 제거된 SST 뉴런은 다른 뉴런들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분비 능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가바 분비의 감소는 공감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NRXN3 유전자가 공감 능력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MAO-A 유전자는 몸속의 효소를 조절하는 유전자인데요. X염색체 이상으로 이 유전자가 적을 경우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라토닌은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공격성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인데요. 즉, 이런 경우 전두엽의 기능이 줄어들어 공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범인 또한 이런 유전적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안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혜정입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환경적 요인 또한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는 어떤 환경적 영향을 받은 건가요? 유영철의 경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알코올과 도박 중독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과 더불어 유영철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내연관계의 여성을 두어 유영철은 애정이 결여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영철의 살인 동기를 경찰에서는 부자와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호순의 경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쇄살인범 정남규, 유영철이 검거된 후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연쇄살인범으로 정하게 된 심리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1986년에서 1991년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고 미제로 끝났듯이 본인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범죄를 저지르는 결정적인 요인, 범죄를 합리화할 그들만의 트리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유영철의 경우 어린 시절의 가난과 애정결핍이 충분 조건이었고, 강호순의 경우 정남규와 유영철의 존재 자체가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은 사이코패스이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자아를 형성하게 된 충분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는 모두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이론을 설명해 드리자면 세 다리 의자 이론이 있습니다. 뇌 기능, 유전, 환경이 각각 하나의 다리입니다. 세 다리 의자는 어떤 한 개의 다리만 없어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세 다리가 모두 만족될 때 반사회적 사이코패스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사이코패스일지라도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100명 중에 1명꼴로 있다. 이들은 뇌 기능, 유전, 환경 세 가지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사이코패스의 기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1%의 사이코패스가 과연 당신 곁에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일하러 가볼까? 좋습니다. 밥부터 일단 드시죠. 아, 그렇지. 같이 드시겠습니까? 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맛있는 고기 집 왔는데 같이 먹으러 갑시다. 좋아요. 배고파. 아유 배고프다.